현대전에서 공격 헬기는 지상전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공격 헬기에 탑재된 30mm 기관포는 한 발 한 발이 수류탄에 버금가기 때문에 적 보병이나 장갑차, 진지 따위는 낙엽처럼 쓸려나갈 뿐인데요. 심지어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조차 공격 헬기의 대전차 미사일 앞에서는 탐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현재 최강의 공격 헬기는 단연 미국에서 개발한 아파치입니다. 아파치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납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은 무려 수만 대의 전차를 필두로 한 기갑 웨이브로 유럽을 침공할 분위기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보병, 기갑 전력 가릴 것 없이 쓸어버리며 크게 재미를 본 코브라 공격 헬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개발을 거듭한 끝에 기존의 코브라보다 훨씬 발전했으며 대전차전에 특화된 희대의 전차킬러 아파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친 전차킬러는 보병과 기갑, 포병, 방공전력 등 병과를 가리지 않고 지상의 모든 적을 쓸어버리기 때문에 적군에게는 그야말로 사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참고로 아파치, 그것도 최신형을 보유한 국가는 36대를 보유한 한국을 포함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이런 아파치의 위상과 영향력에 크게 만족한 국방부는 추가 도입을 선언했는데요. 특히 육군에선 아예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총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할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개발사 보잉은 아예 한국에 라이센스 생산을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개발국인 미국을 제외했을 때 아파치 최대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 특히 북한과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아파치 추가 도입에 주변국이 시겁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전략인 제8식 전술을 아시나요? 소련이 원조로 할 수 있는 이 전략은 최소 수천 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와 군단을 투입해 속전속결로 휴전선을 돌파합니다. 이후 파주, 의정부 등의 남쪽으로 진격할 돌파구를 확보한 뒤 빠르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점령합니다. 다음엔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거나 그대로 남하해 남한을 점령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계획하는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없는 살림인데다 구형에 불과함에도 4,000대 이상의 전차를 휴전선 근처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이 아파치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은 휴전선을 넘는 것조차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럽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한반도, 심지어 휴전선에 기갑 전력이 밀집해 있는 전장 환경은 아파치가 자신이 보유한 화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치가 한 대당 16발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36대가 작전에 나설 때마다 무려 한 번에 576대의 북한 전차가 박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64대를 추가 도입할 경우 순식간에 1700대의 전차가 격파되어 북한 육군은 그들의 진짜 주적인 제7기동군단과 맞붙기도 전에 전멸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빈약한 성능을 어마무시한 물량으로 극복하는 인해 전술을 사용합니다. 만약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당연히 공격하는 입장인 중국이 대규모의 보병과 기갑 전력을 동원해 한반도를 침공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아파치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어 중국 육군에게 터무니없는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세계 3, 4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의 기갑, 포병 전력이 가세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육군만으로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한국이 예정대로 100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게 된다면 세계 3위의 육군이라는 타이틀을 탈환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괜히 중국이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일단 동맹국이라 충돌할 일이 없는 일본도 큰 관심을, 아니 정확히는 질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아파치를 도입했으며 자국에서 라이센스 생산까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한심한 추태로 고작 13대만 도입했고 대당 무려 2300억을 지불했는데요. 참고로 이웃나라인 한국은 일본의 D형보다 최신형에 속하는 E형 36대를 겨우 500억에 도입한 것을 따져보면 대체 일본이 얼마나 호구짓을 한 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국이 아파치 추가 도입을 결정하자 개발사인 보잉에서 먼저 라이센스 생산을 권유할 정도니 일본 입장에서는 배 아파 미칠 지경인데요. 참고로 한국은 이번에 추가 도입할 물량과 더불어 기존의 아파치에도 예산 때문에 제외했던 무인 디펜더 통제 기능과 위성 통신 장비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무려 250대의 디펜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인기로 개조해 아파치와 편대를 이룬다면 인명 손실
사실도 걱정할 필요 없으며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 육군으로서는 지상은 세계 최강급 전차인 K2를 필두로 한 3.5세대 전차 1700대가 몰려오고 하늘은 전차 킬러 아파치 100대가 하늘을 가득 메운 채 자신들을 사냥할 텐데요. 이쯤 되면 그냥 편히 죽기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지상전의 제왕인 최신 공격 헬기를 대량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육군, 더 나아가 그 나라의 국력을 과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